这不可亮亮我们的新玩意儿。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50년 뒤에는 지금보다 30% 정도 줄어들 거라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가 2년 연속 이어진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통계청이 미래 인구를 추정해봤더니 2040년까지 5천만 명대를 유지하다 그 뒤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00만 명, 30%가 감소하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35년까지는 마이너스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서 2070년에는 마이너스 1.24% 수준의 마이너스 인구 성장이 그나마 이건 괜찮은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는 50년 뒤 인구가 3,10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만 놓고 보면 다시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늙는다는 겁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올해 3,700만 명에서 2040년 2,800만 명, 2070년에는 1,700만 명으로 반토막 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재 800만 명에서 불과 50년 뒤 1,700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납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에 따라 한 줄로 세울 때 가운데 값은 지난해 43살이었지만 2070년에는 62살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주류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 준다는 건 또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1960년대에는 삼각형 모양, 현재는 항아리 모양이지만 50년 뒤에는 버섯 모양으로 바뀝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올해의 인기 앱, 인기 게임, 베스트 앱, 베스트 게임. 어떡해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누구세요? 올해를 빛낸 인기 앱에도 선정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짠! 오, 이거 Your unit is retreating. Follow me! After me! Hurry up! Get going! Follow me! Units, assemble! Get into position! Form up!
battle! Form wedge! Into position! Shields up and charge! Your unit is retreating. All troops, follow me! All troops, advance! All troops, follow me! After me! Fall in! All troops form up! Destroy them! Concentrate your fire! Form up! Take aim! 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이 뭔지 자세히 All troops, 어서 follow 오십시오. me!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3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OECD 말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압도적으로 꼴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0.84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이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UN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한 198개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두 명이 한 명이 안 되는 아이를 낳는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줄겠죠. 저출산 고령화가 이 추세라면 2750년이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우리나라 심각하다는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청난 돈을 우리가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2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약 40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요. 특수 고용직 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도 직접적인 지원 항목은 아니고요.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거죠. 하지만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 예를 들어 아동수당, 난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30% 수준이었는데 지적이 나와서 좀 바뀌어서 이 정도. 전문가의 기초. OECD의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보통 한 2%대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한 1.2% 수준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네,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그러니까 돈을 쓰긴 쓰지만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는 좀.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합계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점차 올라서 2040년엔 1.27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출생아 수가 36만 1000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는데요. 반등의 희망은 90년대생 부모들입니다. 90년대 초반 연평균 신생아 수가 70만 명 수준으로 많거든요. 당시 아이들이 결혼을 많이 해 아이를 낳는다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 자료가 2019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서 보셨듯이 코로나19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가 더 가팔라질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고 뭐가 돼야겠어요. 지금까지 박명훈 기자입니다.